70대 중반의 박영수 할아버지가 은행 통장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복지상담소에서 받아온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아내 정순이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숟가락을 들었을 남편이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네.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가락이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35년간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한 김현철입니다. 올해 63살이 된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은퇴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때문입니다. 퇴직 후 우연히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던 혜택들을 실제로는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알고 계신 분들마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작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퇴직 후 1년 반 동안 전국 각지 복지관과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직접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도 어떤 분은 매월 7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고 계시고 어떤 분은 기본연금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순히 신청서 한 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이번 달까지 신청하는 마감일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과장된 정보들 때문에 신뢰하기 어우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광고나 판매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 업무를 통해 확인한 정확한 정보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 자료와 실제 신청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새롭게 확대된 혜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들도 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순서로 신청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 중에는 구청에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대부분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담당 공무원조차 정확히 모르는 세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시면 같은 자격인데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핵심 정보들은 자주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기회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생활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71세 홍순자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다가 아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금니가 아픈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참다 안 되겠어서 집 근처 치과에 갔습니다. 할머님, 이 어금니는 뽑아야겠어요. 임플란트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해요? 임플란트 한 개에 150만 원이에요. 할머님은 2개 해야 하니까 3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보험 안 돼요? 할머님 나이면 2개까지는 보험 적용되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위쪽에서 2개 하셨잖아요. 평생 2개까지만 되거든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300만 원을 내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적금을 깨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동네 경로당에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자야, 너 임플란트 했다며? 얼마 냈어? 300만 원 냈지. 왜? 어머, 난 30만 원밖에 안 냈는데? 구청에서 지원받았거든. 홍순자 할머니가 황급히 구청에 달려갔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했는데 지원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할머니의 소득을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님, 충분히 지원 대상이셨는데요. 어느 치과에서 하셨어요? 할머니가 치과 이름을 말하자 공무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거기는 지정 치과가 아니에요. 지정 치과에서 해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치과에서 왜 얘기 안 해줬어요? 공무원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 치과에서 지원제도 있다고 말하면 환자분이 지정 치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환자를 잃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이미 치료받으신 건 소급 지원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의료비 지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지원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를 잃을까봐 아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숨기는 거예요. 환자가 지원 제도를 알고 지정 병원으로 가버리면 일반 병원은 매출을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원 안 된다고 말하거나 아예 그런 제도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거죠. 홍순자 할머니는 이제 결제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지원을 확인해 본다고 해요. 300만 원 손해본 경험이 너무 아팠거든요. 다른 분들은 나처럼 손해보지 마세요. 치료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팁 4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팁 4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월 27만 원까지는 국민연금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고 걱정하시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예외예요. 오히려 연금 받으면서 추가 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둘째, 면접에서는 이전 직장 경력보다 성실성을 어필하세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꾸준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성보다는 책임감이 핵심이에요. 셋째, 건강검진 결과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대부분 당일 준비하려다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혈압,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상반기는 2월부터 3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8월까지가 접수 기간이에요. 마감일 임박해서 몰리니까 최소 한 달 전에는 준비를 끝내세요.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경쟁률이 평균 3대1 정도로 치열해요. 특히 인기 있는 학교 급식 도우미나 공원 관리직은 5대1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떨어져도 다음 기수에 재신청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자리 종류를 잘 선택하는 겁니다. 공익형은 주 3일, 하루 4시간으로 부담이 적어요. 시장형은 시간이 더 길지만 수익에 따라 추가 수입도 있습니다. 본인 체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부산 사하구 김영자 할머니는 첫 번째 신청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에 다시 도전해서 학교 급식 도우미로 합격했습니다. 지금 월 27만 원 받으면서 기초연금까지 그대로 받고 계세요. 처음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성실하게 하겠다고 어필했더니 되더라고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보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면 교통비나 중식비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27만 원과는 별개이니 걱정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참여자로 선정되면 다음 해 우선 선발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첫 번째는 직접 가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해요. 이처럼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뿐 아니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또 다른 제도, 바로 주택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집을 은행에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소유권은 끝까지 본인 것이에요. 단지 담보로 잡히는 거지 집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매달 연금만 받다가 나중에 집 팔아서 정산하는 시스템이에요. 두 번째 오해, 자녀한테 빚만 남긴다는 건데 이것도 틀렸어요. 집값이 오르면 남은 금액은 모두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으로 20년간 2억 원을 받았는데 집값이 5억 원이 됐다면 3억 원은 자녀들 몫이에요. 세 번째 오해, 나이가 많아야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만 55세부터 신청 가능한데 젊을수록 월 지급액이 적지만 총 받는 금액은 더 많아져요. 55세에 시작하면 30년 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집 가격 평가에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정평가사마다 평가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시세보다 너무 낮게 나오면 재평가 신청하세요. 비용은 5만 원 들지만 집값이 5천만 원 차이 나면 월 지급액이 20만 원씩 달라집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주택가격 상한이 12억 원이에요. 그보다 비싼 집은 12억 원으로만 계산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명만 조건을 충족해도 되지만 둘 다 생존해 있는 동안은 연금이 계속 나가요.
대안으로 공공신탁도 있어요. 민간주택연금보다 조건이 더 유리합니다. 만 60세부터 가능하고 월 지급액도 10에서 20%더 많아요. 정부 보증이라 안전하고 신청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최정수 할아버지는 작년에 주택연금을 신청했어요. 4억 원짜리 아파트로 월 130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처음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망설였는데 알고 보니 집값 오른 만큼은 다 자식들이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그럼 미리 받아서 여행도 하고 용돈도 쓰는 게 낫죠. 최할아버지 말씀처럼 집값 상승분은 어차피 상속인 몫이니까 미리 받아서 쓰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마지막 팁입니다. 주택연금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복지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월 100만 원 이상 추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통신비 절약하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가장 확실한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휴대폰 요금을 월 1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통신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SKT는 온라인으로만 되고 KT와 LG는 대리점에서도 가능해요. 하지만 대리점 가면 수수료 떼는 곳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겁니다. 경로 할인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바로 처리해줘요. SKT는 114, KT는 100, LG는 101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할인 신청할 때 기초연금 받는다고 꼭 말하세요. 추가 할인이 더 있어요. 기본 할인 외에 저소득층 할인까지 받으면 월 2만 원 가까이 할인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요금제를 바꾸는 겁니다. 시니어 전용 요금제가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 SKT 시니어 요금제는 월 2만 원인데 통화와 문자가 무제한이에요. 데이터도 3기가까지 줘요. 카카오톡이나 영상통화 정도면 충분한 양이죠. 더 좋은 건 가족 할인이에요. 자녀분과 같은 통신사 쓰시면 가족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월 요금이 15,000원 정도까지 떨어져요. 집 전화 인터넷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KT는 만 65세 이상 인터넷 기본료 30% 할인해줘요. 케이블 TV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신청할 때 꼭 기억하세요. 나이 확인 서류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통신비 할인받을 때 데이터 사용법도 같이 배우세요. 고객센터에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법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집에서 와이파이 쓰면 데이터 걱정 없이 손주들과 영상통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신사 대리점 가실 때는 제가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더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세요. 나이 할인 외에도 장기 사용자 할인, 약정 할인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다 합치면 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화생활도 돈 걱정 없이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가 뭔지 아세요? 정부에서 주는 문화생활 지원금이에요. 1년에 11만 원씩 카드로 받아서 영화, 공연, 책, 문화센터 수강료에 쓸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해당돼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동사무소에 가서 문화누리카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소득조회에서 바로 알려줘요.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한 장만 쓰면 돼요. 신분증하고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문화누리카드가 있으면 다른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는 평일 오전에 무료 관람이 가능해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 만 65세 이상은 평일 오전 10시 이전 상영작을 무료로 봐요. 문화누리카드 있으면 팝콘이나 음료도 할인받을 수 있고요. 박물관, 미술관은 대부분 만 65세 이상 무료예요.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모두 무료입니다. 특별전도 50% 할인해줘요. 공연도 마찬가지예요. 국립극장, 예술이전당에서 하는 공연들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일부 공연은 아예 무료 관람도 가능하고요. 도서관 특별 서비스도 놓치지 마세요. 만 65세 이상은 도서 택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직접 가기 어려우시면 전화로 신청하세요. 집까지 배달해주고 반납도 택배로 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도 저렴하게 이용하세요. 구민체육센터나 공공수영장은 만 65세 이상 월 이용료가 만원이에요. 일반인은 5만원인데 5분의 1 가격이죠. 헬스, 수영, 요가, 탁구 다 할 수 있어요. 온천이나 찜질방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은 50% 할인이 기본이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천은 거의 무료예요. 여행할 때도 혜택이 많아요. KTX는 만 65세 이상 30% 할인, 고속버스는 20% 할인이에요. 호텔도 평일에는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을 겹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누리카드로 영화 보고, 나이 할인으로 교통비 절약하고, 체육시설도 저렴하게 이용하면 한 달에 20만 원 이상 문화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문화생활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도,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배우는 것도 다 문화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지원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 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 60세 이상이시고 집을 5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올해 안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양도소득세 추가 공제입니다. 고령자 양도소득세 공제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10에서 40%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5억 원이라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되는 거죠. 문제는 이 혜택이 올해 말까지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집 처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유리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전화하는 겁니다. 고령자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바로 계산해줘요.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어요. 재산세, 종부세 감면도 놓치지 마세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일정 소득 이하면 재산세를 2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구청 세무과에서 하세요. 고령자 재산세 감면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담당자가 소득을 확인해서 바로 처리해줘요. 종부세는 더 혜택이 커요. 고령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서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은 종부세를 대폭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시라도 고령자면 혜택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절약 방법도 미리 준비하세요. 고령자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공제 한도가 더 커요. 일반적으로는 6억 원인데 만 65세 이상은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령자 증여는 세금 부담이 훨씬 적어요.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팁을 마지막에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혜택들을 한꺼번에 받으려면 순서가 중요해요. 첫째, 기초연금부터 신청하세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다른 혜택들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의료비나 주거 지원은 치료나 공사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나중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셋째, 세금 감면은 올해 안에 꼭 확인하세요. 내년부터는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처음에 놓쳤던 80만 원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적용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는 거예요. 신청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절당해도 다른 방법이나 다른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올해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두면 가게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전화 한 통, 동사무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